68세 윤정자 할머니.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말년에 겪은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들 부부에게 집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질 뻔했던 그 순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그 순간 정자 할머니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된 노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3시. 윤정자는 작은 원룸 거실 창가에 앉아 낡은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 손등은 분필 가루와 세월이 만든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녀였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 작은 비상금 통장뿐이었습니다. 830만 원.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는 혼자였습니다. 어린 준호를 업고 학교에 출근하던 날들, 밤늦게 과외를 해서 분유값을 마련하던 날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 모든 게 어제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야.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준호가 그림을 그리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42살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가진 멀쩡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정자는 여전히 이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자는 황급히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수진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준비 안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그녀는 정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단어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호칭을 부르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 검진 날이구나. 미안해, 수진아. 깜빡했네. 어머니, 저 수진이 아니라 며느리인데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밉보이면 아들을 볼 수 없을까봐, 손주들을 볼 수 없을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손주 또래의 아이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손주들 9살 민준이와 7살 서연이는 할머니가 무섭다며 잘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집은 더러우니까 가지 마. 알았지? 서연아, 할머니가 주는 간식 먹지 마. 유통기한 지난 거야. 정자는 그런 말을 하는 수진의 목소리를 한 번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자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윤정자 환자분,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약 좀 주세요. 정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처방전을 끊어 주었습니다. 대기실로 나온 정자는 수진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빠, 어머니 병원비 또 나왔어요. 이번엔 15만 원이래요. 우리가 또 내야 하나요? 오빠가 모시고 살면서 용돈도 안 드리잖아요. 정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짐이 되었구나. 자기가 없었으면 아들 부부가 더 여유로웠을 거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병원비는 내가 낼게.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뭘로 내시게요? 연금으로요? 그 적은 연금으로 어떻게 생활하시려고요?
그냥 우리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짐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정자는 혼자 원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지만 오늘따라 계단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온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선반 위에 있는 액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눈물을 글썽이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준호는 어머니보다 아내의 눈치를 더 봤습니다. 어머니를 챙기는 것보다 아내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밥을 지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물을 한 컵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움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옆집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어머 정자야. 오랜만이다. 순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다들 잘 지냈어? 그럼. 나는 요즘 딸이 손주 봐달라고 해서 매일 바쁘게 지내. 근데 너무 행복해.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순이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말마다 손주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 남편하고 나하고 손주들 밥 해주느라 정신없어. 정자는 웃으며 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은 자기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만 대충 하고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정자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준호 잘 되고 있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지내. 다들 건강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떨이 상품들을 골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반값으로 나온 우유, 싸구려 라면. 정자는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안 됐다. 맨날 떨이 상품만 사네.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정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멈춰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벽을 짚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쪽 팔이 저렸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정자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자는 누군가 자기를 흔드는 느낌에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옆집에 사는 대학생 민수였습니다. 그는 정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 조사들이 정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응급구 조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정자의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준호라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뭐? 엄마가? 어느 병원이요? 서울중앙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쓰라림. 정자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서는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식 돌아오셨네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한 모금 먹여줬습니다. 정자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죠? 경미한 뇌졸 중이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정자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누가 돌봐주나. 그때 커튼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진도 따라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것이 티가 났습니다. 괜찮아. 미안하다 준호야. 아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경미한 뇌졸중으로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주? 그럼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수진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험 적용하면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00만 원?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도 많이 나왔잖아. 민준이 학원비에 서연이 피아노 학원까지. 300만 원은 너무 큰데?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돈으로 낼게.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요? 연금 받으신 거 생활비로 다 쓰셨잖아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비상금이 조금 있어. 그걸로 낼게. 정자의 말에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비상금이요? 얼마나 있으신데요? 830만 원 정도. 정자가 힘겹게 말하자 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그것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입원비를 내요? 부족한 건 또 우리가 대야 하잖아요. 수진아. 준호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병원비 대주고 가끔 반찬도 해드리고. 근데 감사하단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수진아, 그만해. 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자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부담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나갈게.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수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응. 가거라. 바쁜데 미안하다. 준호가 나가자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다른 침대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께 과일을 깎아주고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기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자기가 뭘 잘못한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은 밤새 옆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자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고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응. 바빠서. 정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정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이 급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간호사한테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지만 정자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딸이 가져온 도시락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할머니, 식사 안 하세요? 몸 회복하려면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먹을게. 정자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옆 침대 할아버지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기 손주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그 아이들은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알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가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정자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수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그게 입원비 문제인데요.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수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으세요? 집이나 땅 같은 거? 정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없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요? 비상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응. 미안해. 정자의 말에 수지는 혀를 찼습니다. 에휴, 그럼 입원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비상금으로 최대한 내고. 부족한 건
정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가 내야 한다는 거죠.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정말로요. 수진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좀 쉬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아들에게 짐이 된 걸까? 정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정자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호는 2번 병문안을 왔습니다. 매번 10분도 안 되어 급한 일이 있다며 떠났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보호자분들은 자주 안 오시나 봐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정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다들 바빠서. 그래도 가족인데. 좀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리치료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복도에서 한 가족을 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정성스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우리 복도 한 바퀴 더 돌까요? 응, 좋지. 노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평생 뭐하고 산 걸까?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이 외로움뿐이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퇴원 날이죠?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정자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원한다고 해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면 또 혼자가 될 테니까요. 차가운 가족.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마지막 검진을 하고 퇴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셔서도 꼭 약 챙겨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오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정자는 일주일간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정자는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다 준비하셨어요? 응, 다 됐어. 준호는 어머니의 짐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이 느렸습니다. 차에 타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입원비 정산했어요. 총 280만 원 나왔는데 엄마 비상금으로 8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제가 냈어요. 고맙다, 준호야.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왜 그래? 수진이가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대요. 집에 가서 같이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차는 정자의 원룸이 아닌 준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
정자는 1년의 명절 때만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정자가 물었습니다. 학원 갔어요. 오늘 시험 있대요. 수진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 뭔데? 어머니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번에 쓰러지신 것처럼 또 무슨 일 생기면 큰일 나요. 수진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데 앞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건. 그렇지.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이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거기 가시면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실 수 있어요. 수지는 마치 좋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요양원에 가라고? 준호야, 너 진심으로 그 말을 하는 거니?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매일 회사 다니고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고. 엄마까지 모시기엔 저희 여력이 안 돼요. 나는 너한테 모셔달라고 한 적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잖아.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이번에 쓰러지신 거잖아요. 운 좋게 옆집 대학생이 발견해서 살아나셨지 그냥 혼자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요양원은.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정자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대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수진이 태블릿을 꺼내 요양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시설,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림받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 싫어. 요양원 안 갈 거야.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나를 위한 일? 너희들을 위한 일이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너희가 편하겠지.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짐이 되는 거 맞아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며 뭐며 계속 부담되는 거 사실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짐. 자기가 아들에게 짐이라니. 정자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나 갈게.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내 집에 갈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좀 더 얘기해요.
준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자는 뿌리쳤습니다. 내가 짐이면 나 혼자 알아서 살게. 너희한테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 정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신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나가시면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때 혼자 죽으면 되지.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정자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였나. 한참을 서 있던 정자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정자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자신의 원룸 주소를.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일주일간 비어있던 방이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원하기 전 사둔 음식들은 모두 상했을 것입니다. 배는 고팠지만 밖에 나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그냥 물만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정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최소한의 생활만 했습니다. 마트에서 싼 음식을 사다가 혼자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준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지만 정자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없었고 정자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서 갔습니다. 윤정자 환자분 혈압이 다시 높아지셨네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약을 처방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가족분들하고 잘 지내세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정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호.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의문의 편지.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받는 동생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익숙한 동생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나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건강도 괜찮고. 누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 다음 달 5일에 한국에 들어가. 공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인천공항 3시 도착이야.
연락 기다릴게. 정호가. 정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동생 정호. 그는 3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잦았지만 점점 뜸해졌고 언젠가부터는 명절에만 간단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동생이 갑자기 한국에 온다니. 그것도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니. 정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동생이라는 혈육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켰습니다. 정호의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 적힌 대로 공항에 나가봐야겠다. 정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달 5일. 보름 후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자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이런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마트에 가서 세일하는 블라우스 한 벌을 샀습니다. 5만 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블라우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정호도 많이 늙었겠지. 정자는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한국에 들렀다가 바쁘다며 하루 만에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심했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희 입장 이해해. 엄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토요일 점심때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준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손주들에게 줄 과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정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주를 안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왔어요. 민준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이거든요. 수진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고기, 생선, 나물 반찬들. 푸짐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만 간간히 말을 걸었고 수진과 아이들은 조용히 먹기만 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병원 약 잘 드시고 있죠? 응, 잘 먹고 있어. 다행이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정자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손주들에게 사온 과자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거 할머니가 사온 거야.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자는 허전한 마음으로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커피 드실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고맙다. 커피를 마시며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다음 달 5일에 정호 삼촌이 한국에 온대. 삼촌이요? 정호 삼촌?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편지가 왔더라.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 삼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제가 대학생 때였나? 그래, 벌써 20년도 더 됐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왜 오신대요? 글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만 했어. 뭔지는 모르겠고. 혹시 돈 빌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정호가 그럴 리 없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얘기가 있다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수진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삼촌 만나실 때 조심하세요. 괜히 보증 같은 거 서달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게 그렇게 의심스러운 일일까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날 오후 정자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과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지만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다시 정호의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동생의 글씨를 보니 그리웠습니다. 정호는 정자보다 5살 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실리콘밸리의 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호가 왜 갑자기 날 만나려는 걸까? 정자는 궁금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혈육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자는 공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다시 다려놓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자신을 돌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음 달 5일 정호가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행 버스를 탔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많이 늙었을까? 건강하기는 할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호야. 정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호도 누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두 남매는 2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정호가 다가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정호야.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는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나 왔잖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공항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많이 수척해졌네. 건강은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잘 지냈어? 응, 나는 잘 지냈어. 미국 생활도 안정적이고. 정호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가 성공해서 큰 기업에 매각되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잘 됐구나. 정자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이 잘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누나 편지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그게 뭔데? 누나, 나 회사 매각하면서 돈이 좀 생겼어. 그래서 누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왜? 누나가 나 키워줬잖아.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가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줬어. 그 은혜를 갚고 싶어. 정호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였어. 내가 갚을 필요 없어. 아니야, 누나. 나 미국에서 성공한 건 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희생해준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 유학도 갈 수 있었어. 정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부동산 등기부야.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누나 명의로 해뒀어.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노후를 편하게 보내셨으면 해서. 그 집은 40평이고 지금 시세로 20억 정도 돼. 누나가 거기 사시면 돼. 20억? 정호야, 나 이런 거 못 받아. 정자가 서류를 돌려주려 하자 정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받아. 이건 내 마음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정호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데? 누나 명의 통장이야. 5억 원 들어있어. 생활비로 쓰셔. 정자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에 5억 원이라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야. 이건 너무 많아. 누나, 나한테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걱정 마. 그리고 누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정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사업하느라 너무 바빴어.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다행이야. 정자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정말 고마워. 두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며칠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누나, 내일 그 아파트 가볼까? 내가 가구도 다 사놨어. 누나는 그냥 집만 싸서 들어가시면 돼.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니? 당연하지. 누나는 내 은인이야. 정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롭고 버림받은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정호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누나, 많이 드세요. 앞으로는 이런 데서 자주 드셔야 해요. 너무 과분해. 정호야. 과분한 게 아니야. 누나가 받아야 할 대접이야.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서 헤어졌습니다. 누나, 내일 오전 10시에 그 아파트에서 만나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응. 알았어.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방에 들어서자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호가 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40평. 명의는 윤정자. 그리고 통장. 잔액 5억 원. 정자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누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45. 내일 10시에 거기서 만나요. 잘 자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멸시의 절정.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삼촌 어제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어떠셨어요? 삼촌이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 물어보고 그랬어. 잘 지내더라. 혹시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안 하셨죠?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 다행이네요. 엄마, 삼촌한테 함부로 보증 같은 거 서주시면 안 돼요. 알죠?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아파트 입구에 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응. 정호는 누나를 안내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야. 1202호. 정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정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넓은 거실,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누나, 이 집이 누나 집이야. 가구도 다 새로 샀어. 방은 3개고 화장실은 2개야. 거실도 넓고. 정호는 누나를 안내하며 집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안방은 넓고 화장실에는 욕조도 있었습니다. 작은 방 2개는 손님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정호야, 이건 너무 좋아. 누나가 여기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이제 그 좁은 원룸은 안녕이야.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좁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넓은 집이 자기 집이라니. 언제 이사 올 거야? 내가 이사 업체 불러줄게. 글쎄, 짐이 별로 없어서. 그럼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 게 어때? 내가 다 도와줄게. 고맙다. 정호야. 2 사람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호는 누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누나,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행이라도 다녀와. 누나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잖아. 그래. 생각해 볼게.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준호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어? 응. 아직. 왜? 좋은 소식인데.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나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정자는 그간의 일을 정호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가라고 한 것, 아들이 자기를 짐처럼 여기는 것. 정호는 화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뭐? 요양원? 누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그래. 나도 충격이었어. 말도 안 돼. 준호, 그 녀석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아니야, 정호야. 그러지 마. 며느리 눈치 때문에 준호도 힘들어.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정호는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으니까 혼자 잘 살 수 있어. 누나, 준호한테 꼭 말해. 누나가 이런 집을 갖게 됐다고. 그리고 더 이상 누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이사를 했습니다. 정호가 불러준 이사 업체가 원룸의 짐을 모두 청담동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며 정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누나를 만났습니다. 누나, 나 내일 미국 가. 누나 잘 지내? 응.
고마웠어, 정호야. 정말 고마웠어. 누나 이제 당당하게 살아.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정호는 누나를 꼭 안았습니다. 누나 사랑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너도 건강해라. 정호가 떠나고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시간 될 때 한번 놀러와. 이사했거든. 이사요? 어디로요? 청담동으로. 청담동이요? 엄마 거기 집값 비싼데. 어떻게? 정호 삼촌이 집을 하나 사줬어. 너희들 와서 한번 봐. 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정자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응, 들어와. 정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을 본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앉아. 설명해 줄게. 정자는 가족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정호에게 받은 집과 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어머니한테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시고 5억 원을 주셨다고요? 응.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정호가 미국에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야. 민준이와 서연이는 넓은 집을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커요. 그래, 너희들 방도 있어. 나중에 할머니 집에 놀러와. 아이들은 신나서 집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살 거야. 편하게.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정자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데 이제 정자가 20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고맙다, 준호야. 그날 저녁 정자는 가족들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지는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사람 취급하는구나. 저녁을 마치고 준호 가족이 돌아갈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혹시 건강 안 좋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돈도 있으니까 간병인도 부를 수 있고. 아, 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네. 어제까지 짐 취급받다가 오늘은 대접받고. 정자는 씁쓸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번에는 제가 말이 좀 심했죠. 죄송해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사과하다니. 괜찮아.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정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볼게. 나중에 연락할게. 네, 어머니. 꼭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이제 잘해주겠다고 하네. 정자는 씁쓸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준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 오셨어. 인사드려. 아이들이 달려 나와 정자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는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수지는 친절하게 음식을 떠서 정자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지는 계속 정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새 집은 살기 편하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다 좋아.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고 계시죠? 응, 잘 다니고 있어. 다행이에요. 앞으로 병원 가실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수진의 태도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청담동 아파트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정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응, 그래. 그럼 혹시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수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은 준호야. 정자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런 얘기는 너무 이르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잘 관리할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나 평생 교사 생활하면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어. 사기 안 당해. 정자의 단호한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에게서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 전화라고 했지만 대화 끝에는 항상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하셨어요? 어머니, 청담동 집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어머니, 그 억은 어디 은행에 맡기셨어요? 정자는 그럴 때마다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호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윤정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 할까? 하지만 아들은 자기가 돈이 없을 때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제 재산 절반은 아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오는 길 정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정자의 집을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왜 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수진은 반찬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수진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은 이것저것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그래? 네. 우리 집은 30평인데 어머니 댁은 40평이잖아요. 부러워요. 수진은 침실도 구경하고 싶다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정자는 그런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중에 저희가 여기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 사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같이 살면 어머니도 좋으시고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정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진아, 너 몇 주 전에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잘해주는 거지?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가봐. 나 혼자 있고 싶어. 어머니, 가.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생각해 볼게. 이제 가. 수진이 나간 후 정자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정자는 슬펐습니다. 자기 앞에서 웃는 사람들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왜? 무슨 일 있어? 정호야. 요즘 좀 힘들어. 정자는 그간의 일을 동생에게 털어놨습니다. 수진과 준호의 태도 변화, 재산 이야기만 하는 것들. 정호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 누나 돈이야. 누나 마음대로 써. 응. 알아. 누나 정 힘들면 미국으로 와. 내가 돌봐줄게. 고맙다 정호야. 하지만 난 한국에서 살고 싶어. 알았어.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숨겨진 진실. 며칠 후 정자는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랑 수진이랑 같이 어머니 댁에 가도 될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저녁 시간 준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거실에 앉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응. 우리.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어요. 제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월급이 30% 삭감됐어요. 게다가 대출 이자도 올라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2천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2천만 원? 네. 대출 이자 갚고 카드값 갚으면 그 정도 필요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줄게. 정말요, 엄마?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2천만 원은 주는 거야. 갚지 않아도 돼. 대신 앞으로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도 묻지 마.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싫으면 안 줘도 돼.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좋아. 내일 계좌로 보내줄게. 다음 날 정자는 약속대로 2천만 원을 준호 계좌로 보냈습니다. 준호에게서 감사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자는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진심일까? 며칠 후 정자는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순이는 정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정자야. 뭔가 달라졌는데? 옷도 좋은 거 입고 얼굴에 윤기도 나고. 그래?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 정자는 그간의 일을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물려준 것, 아들 부부의 태도가 변한 것. 순이는 혀를 찼습니다. 에휴,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래도 정자야, 넌 운이 좋은 거야. 동생이 그렇게 해줘서. 나 같으면 형제도 없는데. 고마운 일이지. 근데 정자야, 조심해야 해. 돈 생기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도 꼬이거든. 특히 가족이 제일 위험해. 순이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조심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순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위험하다. 슬픈 말이었지만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윤정자님, 요즘은 노후 재산을 신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신탁이요? 네. 전문가가 관리해드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 인출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하거나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쓸 위험이 없어요. 정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스로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누군가 정자를 불렀습니다. 윤정자 선생님. 돌아보니 옛날 제자였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제자 미영이었습니다. 어머 미영아. 오랜만이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변호사 돼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잘 되어서 선생님도 기뻐.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정자는 미영에게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조금 걱정되네요. 왜? 요즘 노인 재산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가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선생님,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효자였던 사람도 유산 문제로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영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유언장은 작성하셨다고 하셨죠?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절대 한꺼번에 주시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세요. 알았어. 고맙다 미영아. 선생님, 혹시 법률적으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 드릴게요. 미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자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미영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정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5억 원이 적힌 통장. 이 돈이 축복일까 아니면 짐일까?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옛날 제자를 만났다. 미영이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한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잘 되어서 기쁘다. 미영이가 말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나도 이제 그걸 느낀다. 준호도 수진도 모두 변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고 싶다. 돈이 생겼어도 나는 여전히 윤정자다. 평생 교단에 섰던 교사 윤정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당당하게 살 것이다. 정자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뒤집힌 운명.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전에는 못 봤는데.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반가워요.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 살았어요. 김영수라고 합니다. 윤정자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수는 은퇴한 의사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따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다예요.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정자 씨, 이 동네 노인정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만들 수 있고 좋아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같이 가요. 정자는 김영수를 따라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모여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 오신 윤정자 씨예요. 김영수가 소개하자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자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뭐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30년 근무했죠. 오, 선생님이셨구나.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은 정자를 반겼습니다. 정자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추석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시는 게 어때요? 추석을.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절을 아들 집에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준이랑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정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그럼 추석 당일 오전에 오세요. 추석 당일 정자는 선물을 준비해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만든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왔어요. 준호의 동생 준영이 가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영아. 정자는 반가웠습니다. 준영은 정자의 조카였습니다. 정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모. 오랜만이에요. 준영은 미국에서 자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고모 아버지가 고모한테 집 사드렸다고 들었어요. 잘 되셨네요. 그래. 내 아버지 덕분이야. 준영은 정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고모 걱정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 계신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나도 정호가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고모가 평생 고생만 하셔서 이번 기회에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정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준영아,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정말 고맙다고. 네, 전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자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할머니와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도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아이들은 신나서 좋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명절인데 택시 잡기 힘들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돈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다행이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다만 엄마를 짐처럼 여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엄마, 죄송해요. 정말로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잘 지내자. 네,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자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자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정자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홀로 서 있던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미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물론이죠. 어떻게 수정하실 건가요? 재산 절반을 아들에게,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했었는데 아들에게 60%, 자선단체에 40%로 바꾸고 싶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드릴게요. 정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고 그에게 조금 더 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아들하고 관계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자식과 사이가 좋은 게 노년의 제일 큰 복이죠. 맞아요. 제가 그걸 이제야 느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자 씨, 조심하세요. 자식이 갑자기 잘해주면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아들이 갑자기 잘해주길래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제 집을 노리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해줬죠.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정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준호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할까, 의심해야 할까? 그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가족이 어머니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자는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 가족이 정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진도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정자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들려드릴까요? 서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한테 들려줘. 서연이는 작은 키보드를 가져와 곡을 연주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정자는 손주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고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돈이 생기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정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누나,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누나는 어때? 새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누나,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내가 한국에 작은 사업체를 하나 차릴 생각이야.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올 것 같아. 그러면 누나 자주 볼 수 있겠지? 준호한테 잘해줘. 그 녀석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야. 누나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건강 챙기고 다음에 한국 가면 연락할게. 사랑하는 동생 정호가. 정자는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정호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너무 행복해. 한국에 사업체를 차린다니 기쁘다. 자주 보자. 보고 싶어. 준호는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라.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도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보자. 누나가. 이메일을 보내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정자는 감사했습니다. 동생에게, 새로운 삶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일주일에 2~3번 만나고 손주들도 한 달에 2번 정도 놀러 왔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제안받았습니다. 정자 씨, 교사셨잖아요.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무료로 공부 가르쳐주는 봉사 같이 하실래요? 김영수가 제안했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1~2번 공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자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정자는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설렜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렇게 정자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복지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란다. 천천히 해보자. 정자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 관계자가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너무 좋아해요. 성적도 많이 올랐대요. 다행이네요. 저도 보람 있어요. 선생님, 혹시 이 활동을 계속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게요. 정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우리 가족이랑 외식하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 좋지. 다음 날 저녁 정자는 준호 가족과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제가 승진했어요. 부장으로요. 정말? 축하한다. 정자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번에 도와주셔서 위기를 넘겼고 그 후로 열심히 일했더니 승진했어요. 잘했구나, 준호야. 수진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요. 그래. 잘 깨달았구나. 엄마가 아플 때 제가 제대로 못 돌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았어, 준호야. 정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주 후 정호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장기 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누나, 왔어. 정호는 정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남매는 오랜만에 재회를 기뻤습니다. 정호야, 이번엔 얼마나 있을 거야?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 사업 준비하느라 바쁠 거야. 그래도 자주 보자. 밥도 같이 먹고. 당연하지. 그날 저녁 정호는 누나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한국에서 시작하는 회사 주식이야. 누나 명의로 10% 넣어뒀어. 정호야. 이건 너무. 누나 받아. 이 회사는 잘 될 거야. 그러면 누나한테 배당금도 나갈 거고. 정자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정호야. 정말 고마워. 누나 이제 정말 편하게 살아. 돈 걱정 없이. 알았지? 응.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호가 또 나를 도와줬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적이 없는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감사할 따름이다. 준호도 많이 변했다. 이제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것 같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오고 수진도 예전처럼 차갑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다. 돈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줘서 행복하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일기를 쓰고 정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모든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호 가족, 정호, 준영 가족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은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재산 중 일부를 그 아이들을 위해 쓰려고요. 정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1억 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준호야, 걱정 마. 너한테 줄 건 다 줄 거야. 하지만 나도 의미 있게 돈을 쓰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도 찬성이에요. 정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누나, 정말 훌륭한 결정이야. 나도 동참할게. 회사 수익 중 일부를 그 재단에 기부할게. 정호야.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도울게요. 매달 조금씩이지만 기부하겠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호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누나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누나가 행복한 게 나한텐 제일 중요해. 고맙다, 정호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아니야, 누나. 누나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두 남매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몇 달 후 정자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고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윤정자님,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인생이었죠. 은퇴하고 나서도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의 인터뷰는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옛날 제자들이 정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저도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정자는 제자들의 연락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생일날 준호 가족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호도 미국에서 특별히 날아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자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70년의 인생. 험난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외로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 교단에서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정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응, 선생님 왔어. 오늘은 뭘 공부할까? 정자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정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정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70세가 되었다. 긴 인생이었다. 되돌아보면 힘든 일이 더 많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행복하다. 진정한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감사하며 살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자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자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정자 장학재단은 이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큰 재단이 되었습니다. 정호의 회사도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임원이 되었고 민준이는 중학생, 서연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온 가족이 정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정호도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할머니 재단에서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만든 재단이잖아요. 정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만든 행복이지. 정호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래, 열심히 살아볼게. 저녁을 먹고 모두가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 진정한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자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너도 고마워. 처음엔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수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호야,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야.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누나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민준아, 서연아, 너희들은 할머니의 희망이야. 너희가 밝게 자라는 걸 보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자는 모두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가난할 때 무시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낮춰볼 필요 없어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정자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머니를 대했던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돈으로 판단했었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알아, 아들아. 넌 이미 충분히 변했어. 이제는 괜찮아.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김영수를 비롯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자 씨, 어제 기사 봤어요. 정자 씨 재단에서 또 장학생 뽑았다면서요? 네, 이번에 20명 더 선발했어요. 대단하세요. 정자 씨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뿐이에요. 친구들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혹시 윤정자 선생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박수진이에요.
정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이? 정말 수진이니? 네, 맞아요. 선생님.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포옹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컸구나. 지금 뭐하니? 저 지금 초등학교 교사예요. 선생님처럼요. 정자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너도 교사가 됐구나.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제게 꿈을 심어주셨거든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성장해줘서 선생님도 기뻐. 선생님, 요즘 선생님 기사 자주 봐요. 장학재단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선생님, 저도 선생님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 월급은 적지만 매달 조금씩 기부하겠습니다. 수진아, 고맙구나. 정자는 제자의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옛날 제자를 만났다. 그 아이가 나처럼 교사가 되었다고 한다. 나는 평생 교사로 살았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유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보람이다. 청담동 아파트도 5억 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이다. 남을 돕고 사랑하고 의미 있게 산 시간들.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몇 달 후 정자 장학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그들의 부모님, 후원자들, 그리고 정자의 가족들. 정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자 장학재단 이사장 윤정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재단을 시작하면서 작은 꿈을 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자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도움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장님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이사장님, 저도 나중에 꼭 이사장님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꼭 그렇게 하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선생님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학생은 정자에게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 가족과 정호가 정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행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봉사활동 시작하려고요.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민준이와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남을 도울 거예요. 우리 손주들 정말 착하구나. 정자는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누나, 오늘 행사 정말 좋았어. 누나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사랑해.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정호야. 너도 건강해라.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잘 되었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자는 가볍게 걸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자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정자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썼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아이들이 그 글씨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기억해 두렴. 이 말을 평생 잊지 마.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자도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윤정자의 하루는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계속되었습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삶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외롭게 하고 무시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